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또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새로운 패널분 한번 모셨는데요. 조계환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지역구 선전 좀 해주십시오. 예, 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여수 출신의 조계훈 의원입니다. 네, 여수. 예. 네, 오셔서 반갑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왜 싫어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맞는데? 영광입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참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엄청 좋아요. 아유, 좋아하는 네. 것과 같이 생긴 건 다르다 뭐 이런 거요? 아, 좋아하시는데. 예쁘다는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매일. 나 어제 엄청나게 욕 얻어 먹었잖아요. 왜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직권구속해야 된다. 예. 직권구속 근데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니 야 노영이 너는 실력도 없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별별 욕이 다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전 용사들 오늘 정말 할 얘기를 너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와 이거 보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오창희 선생님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면 보시면서. 잠깐만요. 어떤 거였어요? 네. 네. 지금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대세,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7에서 38로 1% 올라갔는데 이건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한덕수 정도가 있는데요. 한덕수 씨는 윤석열의 오더인지 뭔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군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됐지만 저는 이 7%가 아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덕수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법적인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선이 막 시작됐잖아요. 네. 못나든 도토리든 어떻든 간에 8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여태까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노름하면서 조부영 받았던 건 이제 한계에 온 거고요. 나머지 경우의 수라는 게 제3지대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한덕수 씨는 인생의 마지막 날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한덕수 얘기 나와서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무슨 칼럼 쓰면서 잠깐 보니까 이 양반 재산이 8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늘어난 게 3억 8천만 원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3억 8천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60% 이상이 아무리 지금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단박에 윤석열 정권의 총리를 하면서 3억 8천을 늘렸고요. 왜 늘렸죠, 근데? 왜 뭘로 늘렸냐? 그러니까 돈 쓸 일은 늘렸죠? 없고 공간에 살고 돈 쓸 일은 없고 그러니까 늘린 건데 투자도 뭐 하고 최상목 씨가 이제 44억이더라고요. 이 양반은 1년 동안 늘린 게 1억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자기는 부자 아니라 그러던데? 1년에 1억 9천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의원님 재산이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여러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속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 정말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덕수를 통해서 그런 게 보이고요. 네. 선호도는 그야말로 어대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확인해 봤더니 4월 둘째 주에는 37%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막대 그래프에서 보라색, 진한 보라색으로 나온 게 이번 주에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갤럽 조사로 38%로 이제 1%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 후보들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분들은 지금 7%, 6% 정도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줄었군요, 조금.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조금 늘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 후보는 2%로 똑같고 기타 그다음에 의견 유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의견 유보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든 거는 결국 이제 한 명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예,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네, 조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예. 일단 이 여론조사에 오세훈 후보 이제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일부는 한덕수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와 나경원은 이제 1%도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어요? 이름이 안 기타에 나왔습니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예, 이 네. 지지율도 일부 이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준석 다 합쳐도 2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의 격차, 전체 합쳐도 이제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 기반은 이제 정립이 됐고, 그러네요. 나머지 후보들이 최대치가 다 흡수한다 해도 한 후보가 흡수한다 해도 29%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10% 정도의 갭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막판 선거 막판으로 이제 치닫게 되면은 이제 진영으로 결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관리되고 있다, 지지율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이 지지율 관리돼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을- 소식 하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데이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요. 네네. 제가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이 1등입니다. 진짜요? 근데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뭐냐면 이재명 19%, 홍준표 19% 공동 1등입니다. 오. 나는 이거 진짜 너무 감격적이에요. 아니, 현직 시장이잖아요, 홍준표는. 이제 뭐 사퇴했으니까. 네. 근데 1등 이재명, 홍준표 공동 1등이고 와. 2등이 한덕수 13%, 김문수 11, 황동 8인데 네. 뭐 어쨌든 갤럽에서 1등이 이재명이 대구 경북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전 지역 석권이에요. 아 진짜 제가 어제 밤에 스픽스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대구를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차가 24만 표였는데 대구에서 나온 표가 한 40만 표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한 34만 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표 버릴 수 없다. 대구 경북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번 대구 오셔가지고 한번 싹 어필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 왔죠.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꼭 오시기 전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으니까 부모님 세대 변화가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60, 70대 변화가 정말 안 되는데 근데 60, 70대 여전히 이재명만큼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긴 큰데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것이 이게 너무 오래 까였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악만 줄 알았어. 근데 하도 까인데도 계속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1번, 그게 1번이고 2번은 대구가 너무 못 살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요? 경제가. 네, 정말 자영업 폐업 1위에다가 인구 감소 1년에 1만 명 넘게 줄어요 인구가. 젊은이들은 막 3만 명씩 떠나. 막 이런 개판 5분 전인데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과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안 망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맨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베네수엘라 수준의 뭐 최붕국이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안 망하고 잘 됐어. 대구도 저런 유능한 사람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이 와가지고 대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대구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싹 하니까 이재명이 버린 게 아니네. 저런 유능한 사람이 좀 대구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인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안동이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영향이 있습니까? 대구 그렇죠. 경북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연고가 강하고 어. 좀 그런 보수적인 면이 많죠. 그 지난 3월 26일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가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그러네요. 같더라고요. 예, 원래 그 전까지 그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고 그걸 이유로 해서 그 같이 동반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함께 날리자. 이게 이제 국힘당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물거품이 됐고 기존의 악마와 프레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 네.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싫은 게 오해받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근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네. 좀 거치고 네. 있다. 근데 그게 네. 실력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 같아요. 저희 의뢰인들도 사실은 대구 경북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재판을 또 많이 가요. 근데 보면 되게 순박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그냥 계속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그분들이 진가를 알아보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를 제대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대구 경북 버려라, 아유, 뭐 그러면 필요 안 없다, 되죠. 고립시켜라, 뭐 분리독립시켜라 이러면 다수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4만 표에서 40만 표는 고정적으로 나와 여기서도 이 표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걸 버리라 그러면 안 돼. 응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37에서 38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캠프가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권자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갤럽 똑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34%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죠? 무려 4%나 높은 수치이고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7%까지 올랐다. 사실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권에서 가장 센 후보로 보여줬던 김문수 후보가 7%로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를 깎아먹는 후보라는 게 초반에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홍준표 전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왜 안철수냐 나경원 후보가 왜 안 나오냐 이게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네, 객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갤럽에서 예를 들면 장래 정치 지도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저기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 해냈다는 얘기네요. 못하는 거고 10명 중에 4명이 장래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4%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누군지 수치입니다. 얘기했겠죠. 김경수다, 뭐 아니면 뭐 김동연이다, 나경원이다, 안철수다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7% 기타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을 실제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대선 후보인가 싶은 사람이 기타에 이름도 없이 있다는 건 정말 성찰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 많은 기회 때, 그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을 때 도대체 뭐 했나?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민심이요. 보수 네. 후보니까 대구 민심이 안철수에 대해서 진짜 험한 말 많이 하는 게 어른들이 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 주가 올리려고 대선 나오는 놈 같아.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안랩 주가가 한번 나올 때마다 좀 오르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철수해가지고 다시 빠지고 그래서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까지 조롱을 당한다는 거지. 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계원 의원님이 2020년에도 여수에서 출마하셨는데 네.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인데 여수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이재명의 머리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분이에요.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수에 막 소문이 막 엄청 났었어요. 그렇군요. 국회의원 이재명의 선거 머리. 때요? 예? 네. 국회의원. 이재명의 머리다? 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의 머리라는 뜻은? 뭐 이재명의 머리, 이재명의 책사로 좀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책 수석으로 일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머리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왜요 또 갑자기? 그 한덕수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사실 지난번에는 2%인데 지금 7%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헌재에서 이번에 예. 조금 망신을 당해서 예. 아마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안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분석들을 하긴 하셨는데 예. 개인적으로 혹시 한덕수 씨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게 예, 있어요? 뭐 많이 듣고 있죠. 어제 뭐 나온 얘기는 뭐 나오기를 확신적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 네.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그렇죠.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 결심을 굳힌 행태가 바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끼어 팔기식으로 이제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고, 그게 이제 한덕수의 한계. 결국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걸으면서 내란 대행의 역할로 그 윤석열의 후계자의 그 입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이제 그 단일 후보 뭐 이제 경선을 거쳐서 소위 이제 반명 빅텐트론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윤석열이 밀어주면 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명 빅텐트의 선두주자가 되려면은 치고 네.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의 그 무기력함, 노회함, 노회함. 예, 절대 치고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반기문? 반기문 그때 당시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주저앉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여론조사 결과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66%나 사실은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죠. 어. 예,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는 네, 그 현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게 4월 4일부터 16일 사이 엄청 길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16일 저녁에 한덕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근데 어쨌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 중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홍준표는 그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홍준표에게 대통령 선거도 네. 나와봤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돌파하면 된다. 이런 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한덕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평생 공무원 생활만 했는데 그 공무원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저리 눈치만 보지 결단과 리더십, 추진력 이런 것들이 현재 정치인과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기대할 안 게 해도 없다. 돼요? 한마디로.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4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 49년생.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명분을 갖추려면 적어도 갤럽 기준으로 2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 후보들을 완전히 군소 후보로 밀어 제끼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재명 후보랑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 이 7% 사실상 10%를 못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의 선택은 출마 대신 저는 대선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면 대선 행보 자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감님이 문제가 영감님의 문제가. 아니 뭐 영감이라는 게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노예하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거든요. 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그러면 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거 온당치 않다. 내가 대선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면 당장 그만뒀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공직자의 기본이거든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공직자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덕수야말로 우리가 반면 교사를 꼽을 사람이에요. 네. 저런 공직자가 다시 나오면 안 된다. 한덕수 같은 공직자를 만들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네.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우리나라를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 역사가 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한덕수의 평가들 보세요.
김건희에 대한 평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런 자료 화면들이 이제 진짜 실전에서 튀어나올 거거든요. 예. 한덕수 못 견딥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최상목도 한번 그렇죠. 네, 똑같이 넣고 한덕수와 싶습니다. 최상목은 네. 신을사오적에 이름을 그 좋은고시를 새길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논평할 때는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이제 보수 안에서는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누구 내야 되냐 이거 고민할 때는 이런 이제 일반 시민이나 중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들 안에서 갇힌 세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TK 자민련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럼 TK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덕수를 평가할 때 무슨 제3의 신선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일반 시민과 인식의 괴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제3지대에서 인기 끌었던 뭐 안철수가 처음 나왔을 때나 뭐 문국현 옛날에 뭐 반기문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람들은 양당에 다 안 속해 있고 신선한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낯설다, 야 그래 저 사람 괜찮네, 이런 다르다, 정치인이 아닌 것 같은 색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한독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TK 사람들이. 왜냐면 양정당에 다 있었고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관료고 이념에 안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나마 이재명한테 비벼가지고 될 만한 카드는 바깥에서 쭉 버티다가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1대1로 단일화 협상하면서 여기서 투닥투닥하면서 좀 화제 만들어가지고 1대1로 한덕수 대 이재명, 이거 외에는 뭐 비빌 수도 없다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절박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빅텐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지율 갖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맥시멈이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1위권 7%에서 2배 정도는 나와줘야지 나중에. 여기는 네. 국힘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힘당 경선에서 된 후보하고 1대1 단일화를 하려면은 그 2배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을 때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아니, 시나리오 자체가 네. 불성립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탄핵이나 이 비상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자, 우선 김지호 대변인이 책을 한 권 가져오셨는데, 네. 네, 이 책이 사실은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이 지은 네. 책인데요. 네. 결국 베스트셀러 1위. 국민이 합니다. 지금 이제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전체 전 도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볼 텐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써놨어요? 이제 그 탄핵 과정, 아. 탄핵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들, 그 긴박함, 그리고 어떻게 사실 이게 내란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탄핵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탄핵 국면을 잘 이끌었는지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뭐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인상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제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 원래 되게 그래요? 정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막 풍파에 그냥 막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셨죠. 근데 참모들이나 동료들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말 좀 잘 대해주시는 그런 맞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 사실은 이제 뭐 보통 박스권에 갇혔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퍼센테이지가 상승할 것 같다. 지지하는 네.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보여서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또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 경제적인 지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다들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찾아서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식을 했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다시 이제 7인 체제로, 원래는 9인 체제로 며칠 있었다가 다시 7인 체제로 갔는데요. 오늘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식에 대한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인 논증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그만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전 너무 살인 테러 힘들었으면. 협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명배 재판관.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제 2명 대통령 지명 몫이 이제 남아 있고 네. 한덕수 씨가 한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문영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님 정말 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하셨고 정말 명예롭게 은퇴하셨고 앞으로 가는 길도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한 45일 정도 기간 동안은 이제 7인 체제로 그렇죠. 갈 것 같고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관 지인을 지금 지명하면은 이제 다시 9인 체제로 완성태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당연히 지금 지명 체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 항상. 그 버티고 사람은. 있어요. 정말 네. 이해가 상식 밖의 행태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란을 지속하고 있고 내란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에 나오든지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은 중립 선언을 하고 공평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내란 동조범으로 지금 법원 윤석열 씨 재판 관련해 가지고 또 법원 법원 얘기 전에 행정팀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 이따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 네. 아니,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얘기했던 재산 국민 평균보다 내가 물려받은 게 있고 그래서 1억 정도 많아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인간형하고 공직자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덕수하고 비교해 보면 확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대법관 중에서도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해 몇 사람들이 요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지내면 그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 나는 굉장히 명예로웠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고위공직까지 맡겼으니까 돈벌이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요새 사실 굉장히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싱크에서는 결론에 승복해야 된다만 들었지만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3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 승복이 첫 번째는 헌재가 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성비는 좀 맞췄어요. 여성이 절반쯤까지 온 거예요. 그거 그렇죠. 진보한 겁니다. 예전에 처음 6월 항쟁 이후에 제6공화국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데 서울에 소위 뭐 서울에서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문영배처럼 그 향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양반들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뭐 진보라든지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많이 있어야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두 번째 조건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법리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완성도 높은 결정문을 내놔야 국민도 승복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뭐든지 따라야 돼요. 승복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짚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법관 출신들은 대법관이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변호사를 어디로 펌에 취직을 하게 되면 도장값이 최소 5천부터 시작을 최소 한 번 찍는데. 네, 한번 찍는데. 그게 연봉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100억은 금방 벌다고. 그래서 진짜 뭐 5천은 되게 이제 아주 작은 거고 진짜 봐줬을 때 5천이고 일반적으로 막 1억도 넘게 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도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장만 찍고 실제로 적는 거는 저 같은 변호사들이 적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쓰지만 우리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그걸 노리고 대법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변호사 나중에 했을 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 전관 있잖아요. 예. 아니, 대법관식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 개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이렇게 도장 찍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냐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냐고 라고 비난하기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영배, 뭐 김선수 몇 분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100억을
가능성,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좀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정말 잘했다. 뭐 탄핵도 잘했지만 당신이 그 큰 돈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법원이 왜곡되지 않지 않냐. 이런 칭찬하기, 비난하기 이런 걸 국민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법관 중에도 김영란 대법관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또, 네, 돈을 그래서- 멀리한 사람도 다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하기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쉽지 거예요. 않죠. 왜냐면 그럼, 예.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결정 내리신 대법관 출신들도 그렇고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요 오늘 그 공언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재판소 바로 없앨 거라고.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치 집단화됐기 때문에 나는 바로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원래 하던 기능을 따로 떼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없어져도 헌법재판소가 하는 기능은 없애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는 해야 돼. 근데 대법원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법원 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이제 정치꾼들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법원 전체를 비난하고 법원 전체가 막 흔들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홍준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쓰레기고 다 없애야 되고 하여튼 아니 사형도 부활시키겠대요. 윤석열이 집행한다고 지금 사형 선고 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자, 어쨌든 대법관은 지금 14명이고 우리들이 대법관은 그렇게 늘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늘려주고 있는데 대법원 속에 헌법재판부를 만드는데 도대체 뭐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헌법재판소 일이 많은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자꾸 네. 내뱉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 제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제일 살아있는 양심은 법조 중에서는 그래도 헌법재판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씨 21일 날 재판하잖아요. 월요일인데 또 저희 서울지방법원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날 출입 전면으로 금지되니 니네 출입하지 말아라.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들한테 공문이 왔으니 너네들한테 전달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 공문을. 근데 지난번에 재판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량들 모두 다 전면 통제 금지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만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신원 파악한다고 막 다 소지품도 검사하고 이런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씨가 굳이 지하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왜 그 사람에게 맨날 지하로 아니, 들어가게 화가 되죠? 나요 이 대목은. 이해가 안 가죠. 자, 윤석열의 인권을 챙겨주겠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윤석열 것만 윤석열- 챙겨주냐고요. 물론 맨날 윤석열만 챙겨주는 건 문제지만 챙겨줄 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처럼 다른 사람도 챙겨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사진 촬영을 불허한단 말이에요. 불허했던 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법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 돼야 돼요. 그러다가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면 갑자기 알 권리가 필요해지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엔 없었던 불필요했던 알 권리가 일주일 만에 필요한 알 권리가 되거든요. 네. 국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의 무슨 처분 대상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 위에 법대에 앉아가지고 밑에 다 깔아보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창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근데 법정에 와서 촬영도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얼마나 덜 창피한 거지?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아요.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뭐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 원고, 피고, 당사자들 법정이라는 게 서울은 중앙이 둘 다 있잖아요. 지법하고 고법이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월요일은 좀 덜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도 공직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탑재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건 규탄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내란범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요. 내란범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직위원 부장에 대한 그래서 요즘 10만 청원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김준혁 의원이 직위원 부장에 대한 또 규탄하는 내용을 또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5만의 청원이 넘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지기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에게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특혜를 주고 그리고 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방송 촬영도 금지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했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왜 지기현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기현 재판부 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더더욱더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국가 반역을 저질러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자를 위해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특혜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준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란을 일으키면 앞으로 재판에 출정할 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 잘못된 선례를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수도 없는 검찰 수사, 수많은 일주일에 5번 재판에도 이러한 특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에 5번 이런 고문 같은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황제 재판, 그것도 내란숙의 피의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재판부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법관들, 판사들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왜 이럴까? 근데 당연히 이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지 못했지만 제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윤석열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법정 안에서의 화면을 촬영하면 지기현 판사 얼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겁난다. 그게. 그리고 지하 통로 이런 걸 허용하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을 갖다가 그냥 입구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자들 막 사진 찍고 이 광경에서 막 쌍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네. 멀리서든 어쨌든 재주 있는 사람이 계란을 던져 맞추기라도 한다면 그거 법원 책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쫄보라는 거지. 네? 아유, 말씀 그러니까 근데 가득하십니다. 나만 주변, 아니면 되잖아요. 네. 아니, 법원의 태도는 우리 구역에서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윤석열은 밖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맞으면 아무 상관없고 법원 안에서 맞으면 내 책임이니까 문제다라고 사고하는 법관들의 태도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프리지아 미정님이 판사 사찰 당하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뷰티풀 라이프님도 검사는 조작질, 판사는 수작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또 법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왜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를 했느냐. 네. 본인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또 이런 그렇게 말하고 변명을 있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라면 그래도 적어도 좀 법적인 안정성과 이런 그 중립성, 더구나 윤석열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윤석열에만 법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건 법에 지금 가장 공평하고 예, 정의로워야 될 네.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지금 불안한 그 눈초리 이건 지기현 재판부가 잘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법원의 법정 재구성 여부를 다룬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그 가늠자가 되지 않겠는가, 최종적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잠깐만요. 지기현 재판부가 자기 얼굴이 나올까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네, 말인데요. 이미 그 지기현 재판부의 얼굴은 다 드러나 있죠. 그 사진은 옛날 사진이죠. 그러니까 입직할 때 사진이고 지금 현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사진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공판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법대에 올라와 앉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찍어도 되고 기자들 내보내고 못 찍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그거 말이 안 부분도 되는- 합리적인데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했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존경하나?
숭배하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래요? 초반에 그랬죠. 요새 초반에. 재판 받는 모습, 재판 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사실이래요? 아니 그걸 본인이 숭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의 욕을 먹어가면서 구속 취소했죠. 지하로 출입시키죠. 그다음에 사진도 못 찍게 하죠. 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을 긁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의문이 있다. 이 자식이 공소기각하는 거 아니야? 다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거 걱정한대요. 아 지기현 부장이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까봐. 공소기각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로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추진한 게 그거잖아요.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을 주자. 그리고 그거를 소급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적용시키자. 네. 그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 대표가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수사 재판부 자료 올라갈 때 그 국수본 자료, 경찰의 국수본 자료까지 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염려는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 때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씨가.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수사 자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이런 건 사실 전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찰에 수사받은 내용들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예, 많이 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우리 PD가 빨리 다음 주제에 들어가라고 해서. 네, 윤석열 신당 어게인, 뭐 윤석열 어게인 했다가 지금 또 난리가 난 배의철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신당 관련해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얘기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어제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4시간짜리 내란 신당 창당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배이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의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 따르면 국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신당을 주저앉혀서라도 기득권을 붙잡아야 하는 좀비들의 각축장을 보는 듯합니다. 근데 SBS 단독에 의하면 이 윤 어게인 창당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자기 예. 파면당하는 날 그렇게 하라라고 또 예, 자기가 했다고요? 파면되는 날. 어머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서 보라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분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에요. 최근에 그러네.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병원을 자주 다닌다며요. 네. 근데 그 진료실 내부에서 그렇게 담배를 핀대요. 줄담배를 네? 계속. 내부 실내. 병원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아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거죠. 와, 그 윤석열 다리 뻗기 알지 않습니까? 기차에 다리 올린 거. 완전 예. 충격이네. 그러니까 너무 두 부부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네. 병원에서 그렇게 실내에서 줄담배를 피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어머. 자기 윤석열 신당 윤 어게인 이러면 나서 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창당해봐라 한번. 정말 국민의 아니, 심판이 잠깐만. 뭔지 보여주고. 근데 진짜 그 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네. 어머. 너무 나 이거 황당하다. 너무 충격인데? 뭐 나름대로 포석이 깔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는데 병원에 근무했던 어떤 분의 네. 제보를 들은 거. 아 그럼 그 너무 심하다. 기본 그래서 공격한 내란 거네? 당일날도 그 프로포폴 맞았다는 의혹이 있지 아니 않습니까? 맞은 게 아니라 담배를 실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네네네. 이제 김건희 씨가 그날 5시간 동안 병원 그랬죠. 예, 3시간 동안. 3시간? 예, 그거 얘기하시는 딱그 건데. 프로포폴 투약 시간하고 일치한다는 거. 아,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폴이 3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깨날 때까지 해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썰이었지만 지금 이창희 국장 말한 제가 거는 취재한 결과고 취재 제보 받은 결과다. 겁니다. 이것도 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228톤의 물을 썼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냄새 지은 거 아니야? 아. 뭐 굿당처럼 이런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실내에서도 그 대통령 관저에서도 병원 가서 담배를 그렇게 줄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담배 꽁쳐 버리는 사람이 관저에서 안 그랬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뒤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사람 변호사들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변호사가 신당 창당 이야기를 꺼내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거리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청년 지지층들의 구심점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씨가 난 정말 이 신당 취지에 공감한다 하면서 창당에 나서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김계리 그다음에 배의철 변호사가 주장했던 이 신당 창당 관련된 이유도 윤석열의 정신을 기려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신이 도대체 뭐냐? 정신 없는 게 정신.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신은 계엄이지 않습니까? 내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윤석열에 대한 그런 어떤 의뢰인으로서의 보호, 변호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극우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 정치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쌓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세력화를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게 목표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금단 증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내 주변에 있으면 충신인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들은 야속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얘기에 굉장히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플라톤이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한테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저질 중에 저질인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사실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국민의힘이 자기를 버린다. 그렇죠.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의 이 흘러가는 스토리 보면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 지금 윤호기엔 창당의 주역이라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 양반 생각했을 때 지금 이대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예컨대 비례 1번 받을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자기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빈틈이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리고 파면되고 나서 대선 전국으로 가면 누가 봐도 윤석열을 밟고 올라설 게 눈에 다 보여요. 지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빈틈에서 윤석열을 갖다 이간질해가지고 대통령님 보십시오. 다 배신했습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새로 세력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이 지랄 한 거예요. 와, 상당히 리얼한데요. 상당히 정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윤석열이 얘기하면. 막 감동하는 거지. 술 한잔 들어갔고. 아니, 그리고 김계리는 그 전부터 자기는 대몽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을 위해서 산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내가 봤을 얘기하면서 때 사나?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오케이를 했는데 네. 진짜 이거를 당원들 모으고 이게 당 만드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건 갖추는 게 진짜 실제로 움직이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지.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다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말려주세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와서 말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김계리 변호사는 사나요? 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오히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용했던 것 같은데. 말만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그렇죠.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김계리 얘기를 오래 하는 게 거시기하긴 하네요. 본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김계리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네.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네. 이제 여순 사건 그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있어요. 거기에 그 윤석열이 추천했어요. 5명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그 끼워 넣었는데 거기에 한 명이 또 김계리요. 예. 세상에 여순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순 사건을 더 왜곡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친일 뉴라이트들을 대거 포진시키고 지금도 네.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 국민의힘에 그래서 지금 경선이 본격화된 이 와중에 윤석열 씨를 버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지금 다들 다급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석열의 마인드는 당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수단이고 도구이지 자기가 당에 대해서 뭐 의무나 이런 게 로열티가 전혀 있는 없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도 언제든지 사실은 버리고 박차할 수 있는 전적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네.
사위도 자식인데 변호사를 좀 돈을 주고 그럴 듯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무료 발언했다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돈 안 주고 이런 사람들 갖다 쓰니까 지금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도 그렇고 최은순 씨도 그렇고 남편 사위인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돈 좀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돈 다 집에 그 돈 다 죽을 때 갖고 들어가? 어차피 제가 봤을 땐 다 굳고 환수당할 것 같은데. 아, 난 처음에 사위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랬는데 최은순 씨 얘기하는 거였군요. 그럼 아니 결국은 그 수천억의 재산 다 굳고 환수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람 좀 추례하지 않게 변호사라도 좀 대충 써야 돼. 좀 잘 썼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말도. 그건 제가 이 뒷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 무료 변호사를 자꾸 쓰냐? 예.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그냥 내 말만 메신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유능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어 들어와. 니도 와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7억 준다고 그때 막 공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7억을 엠빵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아니, 것 그 같아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1심 재판에서도 윤석열 혼자 93분을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진짜 윤석열 씨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쥐가 천하에서 제일 똑똑한데 뭐. 혹시 꿈이 사형당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유, 설마 나의 소망은 그러겠습니까? 사형이다. 나 갑자기 사형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윤 정권이 혼란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체에 난도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시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탈당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탈당 그래서 시키는 사형제를 얘기가 부활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군요. 그런 것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사형제 부활시켜서 윤석열이 그 대상이 되면은 야, 그러니까 한동훈 씨 이제 탬버린 얘기까지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탬버린 흔들어냈다. 야, 감히 그런 말이니까 김민전 의원이. 참민천이네. 아니 자기네끼리 전민전이라 불렀어요. 근데 김민전 의원이 우리 당에는 탬버린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아마 한동훈 후보가 사실 탬버린을 치면서 아부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노래방 가면 왜 그렇게 할 굳이 수 있겠죠. 탬버린이란 말을 굳이 썼을까요? 탬버린이란 단어를 쓴 거는 김건희 씨가 뭔가 탬버린으로 이렇게 그 사진도 나와 있잖아요. 야권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일부러 탬버린을 쓰면서 뭔가 좀 이 사람을 놀리고 있는 거죠. 도발. 옛날엔 내가 이런 말 못했지만 지금 너 당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좀 놀리고 있는 그래도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김민전 의원이 그래도 의리가 있네요. 어쨌든 옹호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게다- 근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넘어갔으면. 네, 게다가 나경원 의원도 의리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어서. 아니, 오히려 거리 두기죠. 나경원도 이제는 윤석열과. 예. 근데 맞아요. 나경원의 취지는요. 자꾸 윤석열이 탈당시켜라 이 얘기 자꾸 그냥 이야기를 꺼내지 마. 냅둬. 아예 말을 꺼내지 마, 이거요? 아이 그 이제 다 내려놓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데 자꾸 파디 줍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돼. 뭐 그럼 드럼통 얘기해야 되나? 드럼통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 한번 연구해야 될까요? 아유 참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씨는 일단 당에서 잘리고 있다는 거. 국민의힘에서 많은 후보들이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는 같이 가지 거의 않겠다. 손절 당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데리고 가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슬플 것 같긴 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로서는 윤석열을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라죠. 지금까지 함께 왔으면 함께 가야지. 우리도 없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요새 되게 민주당에서 재밌으시네. 윤석열 다시 구속하라는 그런 성명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오히려 나와 있는 게 더 윤석열이 그래요? 막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다시 구속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점점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래요? 광화문 집회도 나와야 합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 고성국 가만히 TV 냅둬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좀 고성국 있으면 TV. 그런 보수 채널 나와가지고 자기 탄핵의 소회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마음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 아 근데 진짜 슬프네요. 솔직히 이런 얘기 지금 하면서 우리가 뭐 웃기도 하지만은 내란 소개가 저렇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분노하고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번 재판 때 다
군인들이 오버해가지고 사령관들이 오버해가지고 내 뜻을 오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시켰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맨 남 탓만 지금 하고 책임 있지 전가만 않습니까? 하고 있죠. 네. 가장 우두머리라면 그래도 조폭도 우두머리로서의 모습을 좀 자기 보여야죠. 책임을 지거든요. 부하들에게. 근데 그렇죠. 여기는 뭐 조폭만 또 못한 그야말로 그 뒷골목에 양아치만 또 못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윤석열이 이제 남은 게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고 이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 역사에 정말 가장 나쁜 지도자 전형으로 기록될 텐데 저는 이 대목에서 3년 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윤석열을 찍었던 국민들이 진지하게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정의로워 보였던 나는 무조건 이재명이 싫었든 나는 고향이 여기든 나는 무엇이든 간에 윤석열이랑 괴물을 찍은 대가를 우리 사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고 문제는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정부가 발부한 청구서들을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고 곡간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비었는지 아직 집권 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열어봤을 때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한테 정말 어떤 사인을 주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다시는 그런 괴물을 만들지 말자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사실은 그때 윤석열 찍으면은 1년 안에 손가락 자기 찍은 손가락을 후회할 거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그 말하고 열흘 있다가 윤석열하고 같이 이렇게 합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분도 사실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훌륭한 정치인이고 내가 닮고 싶고 저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윤석열의 인기를 끌고 이재명 비토 문재인 비토 나와가지고 인기를 끄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잡을 것 같고 내가 저 밑에 줄 서면 나도 하나 뭐 얻어 먹겠다라는 생각에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이용해 먹은 건데 근데 윤석열이 지금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끝물에 이제 겨우 한 줌 남은 뭐 윤호겐 이렇게 설치는 인간들의 그 조그만 물이라도 경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살짝 그냥 편드는 듯 안 드는 듯 약간 이렇게 줄타기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완전히 끈이 떨어져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치적인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 세력도 다 떠나갔다면 처참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의 미래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즐겁게 지켜보면서 다만 그 파열음이 있겠죠. 이렇게 배신하고 떠난다, 뭐 다시 윤석열을 버린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의 치부가 더 드러나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이제 이 제의가 되는 거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묻히려는 그런 일을 즐겁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냥 마무리 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하도 엉뚱한 네. 그 한덕수가 2명을 네. 이완규와 이완규하고 함성을 함성. 임명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들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었어요. 또 무슨 기획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을 또 농락하고 우롱아리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6.3 선거 당일까지도 긴장의 끈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얘기 이건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거다. 저한테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려면 내란 네.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게 왜 무섭냐면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증거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놓고 공갈을 친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야 정말 겁이 없어도 너무 국민을 없어요. 무시해도 네. 이건 정말 단호하게 따져 주셔야 돼요. 예. 민주당 조계환 의원이 지금 강요들은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가 있냐? 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거죠? 이제 그 전에 이미 윤석열이 임명한 강요들이 그동안의 내란을 비호하고 그 방어해왔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죠. 이제 내란의 공범 행태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사실 지금도 내란 속의 피해자입니다. 맞아요. 내란병 네. 피해자이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믿는 구석이 검찰인 거예요. 검찰이 지금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3차례나
계속해서 안 해줬잖아요. 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방해했고 그래서 검찰은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고 네. 그리고 또 검찰은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심우정의 윤석열 탈옥 지위도 옹호하고 그리고 심우정의 경호처에 대한 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도 방해하고 세 차례나 그것도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내란의 당일날 검찰 그 포렌식 전문가가 그 중앙선관위 거기에 그 연락하고 예, 그 사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과연 검찰이 그동안 검찰 독재 제 1순위로 꼽혔던 검찰이 왜 내란의 시점에서 무엇을 했을까? 근데 실무정이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내란의 핵심 빌런이 바로 검찰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걸 또 박성재는 두둔하고 있고 검찰이 또 자기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거로 생각하니까 증거를 대어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센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혀내면은 박성재가 안가에서 어떤 모의를 했고 이 사실들도 다 밝혀질 겁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12.3 계엄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왜 안가 회동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거나 뭐 무슨 내란을 모의했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던 자기가 거죠. 재발이 저린 거죠. 그렇죠. 도둑이 우리 재발 그런 얘기 저린 물어보는 거죠. 것도 아닌데. 예, 제가 그렇게 묻진 않았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본인이 그 재발이 저래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네.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안가는 안 틀릴 거라고. 아. 안가에 그 털리면은 이제 그 CCTV 기록이나 그 저는 안가 모임에 적어도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안가 모임이 성립이 될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설사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건 정진석이건 같이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 안가의 참석자가 예. 그건 확실시 되지 않냐. 그 이렇게 안가 생각해요. 참석자들이 다 핸드폰을 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옛날에 우리 옛날 판례 하나 재밌는 거 얘기 드리면 이게 1979년 12.6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에 그때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김재규하고 술자리를 가기 직전에 김재규로부터 오늘 다 해쳐버릴까요?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말렸다는 이유로 내란 미수로 처벌받았어요. 무기징역 내란 미수? 내란 미수, 살인 방조 이걸로 1심에서 사형받고 그다음에 무기징역을 깎였어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이 계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을 헤드락을 건든 뭐 잡아뜨리든 안발을 걸든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말리지도 못하고 국무회의 와가지고 뭐 5분도 안 있고 뻥하게 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말도 못하고 국무회의 아니었잖아요. 뭐 양심이 있으면 자기들 국무회의 안 했다 그러고 양심 선언하고 우리는 못 말렸습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이래야지. 맨날 뭐 조항창 정계선 임명했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 그랬죠, 마흔명 그랬죠. 임명은 안 된다고 개거품 물고 전부 윤석열 탄핵 안 시키려고 도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 방조한 일에 증거 여기 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하십니다. 네. 짜증나 죽겠네. 네, 갑자기 흥분하시는데 조 의원님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예. 조기현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저는 네. 처음 모셨는데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후원 계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후원이 다 찼나요? 안 찼죠? 아니. 네, 이제 올해 시작인데요. 네, 지금 4월이 넘었는데. 네. 네. 자, 국회의원 조기현을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 계좌는요, 농협이고요. 351-1325-7548-13.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51-1325-7548-13이고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15에서 25% 세액이 공제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후원을 해주셔야 사실 일하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영수증도 발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또 10만 원 내는 만큼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라고 또 우리들이 또 응원을 해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시면 제가 또 자주 후원 계좌를 공개하는 자주 것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의 대통령이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네. 그렇게 평가도 해주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 목소리로 국민의힘은 제가 또 제압을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순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대구 너무 힘든 도시입니다.
성남시도 살리신 분 우리도 살려주실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러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아까 강 변호사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구 쪽에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쪽 정서가 많이 달라졌다. 네,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져서 앞으로 훨씬 더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믿고 맡겨보시죠. 그동안에 왜냐하면 두 개의 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실제 잘 살려낸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김지호 대변인 오늘따라 말이 좀 적네요. 아유, 피곤한가 봐요? 졸려요? 안 피곤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많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고 실제 우리 도시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한번 믿어보고 D-46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제대로 좀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스픽스 역전영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런데 광고를 아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네, 지금 여기 지금 두 개의 광고판이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 비교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혜택은 최대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시 혜택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혜택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저도 인터넷 비교원에서 정수기를 렌탈을 2개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대로 얘기를 안 했고 혜택을 못 받았고 두 번째 거에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됩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요. 983억 원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100%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타사보다 적은 사은품을 받으면 차액도 150%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금 이외에 만약에 다른 걸 받고 싶으신 분은 삼성 55인치 TV도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시고요. 지인 추천하시면은 한 명 추천할 때마다 모바일 상품권 4만 원권을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1670-2571, 1670-2571. 지금 화면에는 그 전화번호가 안 써 있네요. 1670-2571로 전화 상담하시고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요즘 저희들이 매우 애정하고 있습니다. 목포 경영푸드에서 여러분들께 상품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광어 전복 물회 밀키트입니다. 보내드린 재료를 넣고 비비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광어 전복은 슬라이스 회로 전부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당일 공수한 신선 야채 세트와 소스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에 육수를 살짝 얼려서 초장 조금 넣고 드시면 정말 그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33,000원의 활광어, 전복, 그리고 양배추, 2가지 색깔의 양배추, 당근, 깻잎, 물회 육수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경영푸드 또는 더보기 댓글에 있는 QR코드로 주문 가능합니다. 제가 경영푸드에서 고구마 사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꿀고구마. 여러분들 한번 경영푸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분 토론을 이기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